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그리고 문학평론가로 최근에는 미디어 비평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유정이라고 합니다. 20대 국회를 만약에 영화처럼 별점을 매긴다면 2개 반 정도, 겨우 50점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여러 별명이 있는데 좀 동물 국회란 말도 있었죠. 저는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장외 국회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부에 있는 것보다 길거리 혹은 외부에서 다른 국회의원이 하지 않아도 될 다른 행위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거리의 국회로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에 하는 생각은 결국은 모든 것은 원칙대로 그리고 준칙대로 하는 게 가장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 안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인이라고 부르긴 하죠. 근데 이 정치인이라는 것이 정파적으로 당파적으로 나뉘어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을 때 소위 말하는 정치꾼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고 입안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처리할 때 그러니까 정말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을 할 때 국회의원의 가치가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20대 국회 마지막에 발견하게 됐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했었던 유치원 3법이나 그 민식이와 관련된 그런 법들 그러니까 음주운전 관련자에 대한 법안들이 당연히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에는 정파적 당파적 이익보다는 국민의 민생이 먼저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 있는 법안처럼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마지막까지도 질질 끌다가 겨우 통과되는 모습 혹은 좀 인질처럼 붙들려 있다가 마지막에 처리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국회의원이 존재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큰 의미에서의 정파적 당파적 이익을 쫓는 것이 당연히 있겠지만 다른 점에서는 결국 국민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법안들을 마련해 주는 것 왜냐하면 입법기관을 거치지 않고선 마련될 수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기억에 남을 법한 법안마저도 마지막까지 질질 끌고 통과가 저지됐다는 것 그것은 정말 좀 잊어서는 안 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점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될 듯합니다. 2020년은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한 해로도 기억이 남는데 사실 아카데미 시상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은 아카데미가 그렇게 전문가 조직처럼 길드라고 부르는 조합원들이 탄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합원들이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여러 편에서 물론 표준근로계약이라던가 이런 법안들이 조금씩 진척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계 전 분야에 있어서 아직 이렇게 표준근로계약이라는 것들도 마련이 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영화 감독조합은 여전히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국의 좀 특별한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수직 계열화 문제 역시도 그러니까 투자, 배급, 그리고 영화 상영관까지 모두 일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아주 영화 초기에 법안화돼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영화 산업이 굉장히 공룡처럼 커진 이후에 여전히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좀 쩔쩔매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산업적인 영향이 미쳐진다면 그에 반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라도 법안적 추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국을 코로나19 전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워낙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공연 예술이라던가 혹은 어떤 문화적인 행사, 축제, 지역 축제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취소되고 있는데 대개의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직접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행사가 모두가 이렇게 원치 않는 사태에 의해서 취소됐을 때에도 좀
삶의 형편이 생계가 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다들 동의하고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동의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법안 처리가 좀 만들어지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과정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그런 생계의 최저 지원선을 마련해 주는 그런 법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국회는 미디어를 좋아하죠. 그리고 자신의 정파성에 걸맞는 어떤 점에 정파적인 언론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미지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도 많았던 국회 회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조차도 5.18 관련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죠. 국회의원들이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5.18에 대한 잘못된 사실들을 국회의원이 이건 사실이라는 것처럼 확장을 해줍니다. 그럼 그 확장을 해준 것을 다시 언론이 받아 쓰면서 정치인들이 5.18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이것은 일종의 그 사태였다, 5.18 사태였다 내지는 그 민중의 어떤 민주적인 그 어떤 발기였고 발의였는데 이런 것들이 폭동이었다는 식의 왜곡된 전달 과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확산하는 한국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진원지 역할도 했고 또 하나는 누군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확인해서 확성기 역할까지 하는 게 20대 국회의 굉장히 단점이었던 거죠.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알려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지만 이게 과도하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결국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서 역할을 못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너무나 그런 일이 자행이 되었고 반면에 21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진실과 가짜라고 얘기했을 때 가짜만큼은 뉴스로 만들지 않고 언론에 내보낸다거나 언론에 확증을 해줘서 이것을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20대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좀 더 일을 해줬으면 하는 초선 의원분들이 많이 국회를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노회하고 굉장히 세련된 국회의원들이 많이 남아서 정치적 흐름들을 만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일을 해보겠다. 그리고 사회에 있을 때 하나의 국민으로서 해보고 싶었지만 입안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해볼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젊고 그런 신선한 꿈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좀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거는 좀 상징적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21대 지금 비례대표라던가 젊은 어떤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많이 러브콜이 가고 있고 아마 꽤 많이 원내 진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꿈과 이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계획이라던가 미래의 그런 비전들이 지켜질 수 있는 국회가 21대에 마련되었으면 그래서 지나치게 거두 정치라고도 하죠. 그런 어떤 브랜드를 가진 소위 대표적인 몇 명의 행보만으로 기록되는 국회가 아니라 정말 일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새롭게 내는 그런 도전적인 정신들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것들이 존중될 수 있는 21대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